시청자 여러분, 광주광역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자 토론에 이어서 진행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이번 토론 참석 후보자는 2명입니다. 앞선 후보자 3명의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후보들의 자질과 정책, 그리고 비전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초대 통합특별시장으로서 어떤 후보자가 적합한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들부터 이 좌석 순서에 따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공정을 위하기 위해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호 7번 무소속 김광만 후보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5번 진보당 이종욱 후보입니다. 토론회에 앞서 진행 방식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이 지역 현안에 관한 공통 질문, 핵심 공약과 그리고 주도권 토론, 마무리 연설로 진행됩니다. 원활한 토론의 진행과 형평성을 위해 정해진 발언 시간은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이 발언 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 더불어서 진행자인 제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후보자들의 기조연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무소속 김광만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 시간 1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7번 김광만입니다. 317만 시민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엉망진창 만들어버린 윤석열 정권을 취임 3개월 만에 국가의 틀을 잡아 설탕가, 밀가루값 등을 통해 코스피 파천 시대를 만든 이재명 대통령처럼 망쳐놓은 전남 광주 32년을 시장에 취임하면 3개월 안에 시민들께 무엇을 원하는지, 왜 그것을 원하는지, 무엇을 포기하고 선택할 것인지를 시민중심 경제도시 설계도로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보당 이종욱 후보입니다. 역시 발언 시간 1분입니다. 존경하는 320만 시도민 여러분, 진보당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 이종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시청 등 공직 30년 현장 전문가입니다.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후보입니다. 시민의 손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을 선출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그간 전남 광주는 전국에서 가장 지체되고 정체된 지역이 됐습니다. 지난해 전남 광주의 20대 청년 12,000명이 지역을 떠났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 준비 예산 573억 원을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지역의 18명의 국회의원들이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지방자치 30년 민주당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에게 40%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진보당 후보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새로운 정치로 특별시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 마이크가 꺼졌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광주광역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선정한 지역 현안에 대해 후보자들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공통질문입니다. 오는 7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기대와 함께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 광주 정체성 약화 문제를 비롯해 청사 위치, 재정 배분, 그리고 자치구와 시군 간 격차 등 다양한 갈등이 예상되는데요. 이를 어떻게 조정하고 실질적인 통합을 이끌어낼 것인지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진보당 이종욱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1분입니다. 진보당은 500만 플러스 100만 호남 대통합이 전략 과제입니다. 주청사는 접근성 기준으로 광주청사가 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도민 여론조사도 광주청사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첫 특별시장의 4년 임기는
특별시 화학적 통합과 성장 동력을 튼튼히 꾸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청사 문제로 갈등과 논란보다는 비좁은 동부청사를 신축하고 동부서부 광주청사의 산업 기반과 행정 기능을 융합하고 광주의 정체성도 살려내도록 분산 배치하겠습니다. 자치구와 시군 재정과 권한 불균형은 심각하죠. 자치구를 일반시 전환으로 해소하겠습니다. 서부 동부에는 반도체와 에너지 산업, 광주에는 반도체 피지컬 AI 모빌리티 산업, 중부권은 농식품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재정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해진 시간은 1분입니다. 다음은 무소속 김광만 후보의 차례입니다. 마찬가지로 1분 주어집니다.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통합에 따른 강주시청, 전남도청의 이치를 통합해서 어떻게 갈등 없이 배분하고 조정할 것인가가 핵심인데요. 첫째는 기능적, 경제적 연대입니다. 이게 갈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부권은 동부권대로의 시스템 완화를 해주고 중부권, 남부권, 북부권에 그래서 구조를 바꿔주고 시스템을 바꿔서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주고 그들이 그 지역별로의 특성에 맞는 조직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저희가 준비한 것은 동부권은 산업 현장에 맞는 시스템으로, 중부권은 농업 기반에 맞는 시스템으로, 남부권은 어민의 중심으로 되는 시스템으로, 그리고 북부권은 북부에 맞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자들이 핵심 공약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무소속 김광만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1분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점을 많이 기다리고 계셨을 겁니다. 첫 번째,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의료에서 골든타임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 재래시장의 초현대화입니다. 4개의 시장을 초현대화로 만들어서 젊은 층이 유입하는 시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 그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차시설이겠죠. 세 번째, 글로벌 관광도시를 대전환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남의 농도는 세계적인 농업국가의 수출국가로 대전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모빌리티 인공지능 AI 기아자동차 공장의 미래 산업의 전환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와 관계되어 있는 산업 종사자들과 협의하고 수기해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다음은 진보당 이종욱 후보의 핵심 공약 발표 차례입니다. 마찬가지로 1분 주어집니다. 용인 삼성반도체 산단을 해남과 순천으로 분산 배치하겠습니다. 용인 삼성반도체는 팹이 6기입니다. 전체 완성 시점이 2050년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전기와 물이 부족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반도체 산업 육성 보고회에서 내가 경기도지사 시절 용인에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했는데 물과 전기가 부족한 곳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 토지 보상 단계이고 착공 전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용인 삼성반도체 산단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1호 결재로 결정했습니다.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1억 신생아 미래펀드 조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에게 1억 평등 자산을 적립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인데요. 다만 원활한 토론을 위해 질문 시간은 1분 이내, 그리고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은 30초 이상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주제는 공약 및 정책 분야입니다. 먼저 진보당 이종욱 후보께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6분입니다. 예, 용인 국가산단 삼성반도체 팹이 6기입니다. 2050년까지 235만 평에 36조 원을 투자합니다.
반도체 관련 150여 개 소부장업체, 펠리스 기업, 연구소 등이 입주해서 전주기 반도체 생태계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반도체 선진국인 미국 마이크론도 대만의 TSMC도 분산 배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전 부채가 205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5조 원을 투입해서 송전탑 1만 개를 건설해서 전남의 신재생에너지를 용인으로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 생산, 송전에 따르는 피해는 지방으로, 일자리와 부가가치는 수도권으로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전기는 이제 전기가 있는 곳에 첨단 산업이 내려와야 됩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대 후보님께서 저한테 질문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약 사업입니다. 이 지금 강주의 현안 문제들을 물론 TV 토론에서 형식에 갖춰져 있는 내용들을 갖고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317만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힘든지, 그런데 지금 반도체 문제요? 이건 전문가 집단에 맡겨놓고 시장이 되면 대통령과 손을 잡고 우리 지역의 어느 곳에다가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해서 대통령에 건의하고 산업부 장관, 환경부 장관, 농림수산부 장관들의 힘을 합쳐서 대통령이 결정해 줘야만이 우리의 전략과 전술이 통할 수 있는 이 사업체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답변은 크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500만 플러스 100만 호남 대통합의 제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2026년 지방선거는 전남 광주 통합이지만 2030년 지방선거는 반드시 전북까지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지방선거에 통합이 예상되는 충청권은 520만, 대구 경북권은 500만, 부산 울산 경남은 750만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현대차가 새만금에 피지컬 AI 9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남 광주와 전략사업이 겹칩니다. 전북과 뺏고 뺏기는 경쟁이 아니라 동반 성장의 길로 호남 전성기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남 대통합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어떤 사안을 애워가지고 기업의 생태계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기업의 생태계 주기별 사항을 전공했던 학자입니다. 방금 말씀 계신 대로 기업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강주시장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노사 간의 통합, 그리고 방금 질문 내용 주신 대로 모든 사항들은 지금까지 317만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통해서 끝없이 알아묻지도 못한 얘기들을 갖고 논해온 32년간이 강주는 유령도시, 시골은 소멸도시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생계형 우리 전남 강주를 어떻게든지 새롭게 리빌딩해서 경제도시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기업 유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기업을 어떻게 떠나지 않는 도시로 만들 것인가를 목적을 두고 시장 임무에 임하겠습니다. 예. 지난 3월 1일 전남 광주 특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재정 인센티브 20조 원에 대한 내용이 특별법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저는 재정 인센티브와 국세, 지방세 비중 조정 등 특별법의 부족한 부분을 당선되면 바로 특별법 개정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국회에 본회의사안을 넘기기 전에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5개년 중기 재정 운용 계획을 국회에 포함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국가 5개년 재정 운용 계획에 전남 광주 특별시 재정 인센티브 20조 원을 반드시 포함해서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들 18명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확인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님은 재정 인센티브 20조 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지 보관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대 후보가 말씀하신 것은 정치입니다.
행정은요, 경제입니다. 정치는 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행정은 바로 시민 여러분의 삶에 집중해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이번에 6.3 지방선거에 뽑을 시장의 역할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만들어주면 시는 그걸 정당하게 촘촘하게 배분해서 만들고 좀 더 나은 전남광주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20조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정책의 위반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하겠습니다. 네. 주도권 토론은 이제 무소속 김광만 후보께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주어진 시간 6분입니다. 네. 훌륭하신 우리 후보님께서 저랑 같이 오늘 토론하게 됨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강주에 금호타이어가 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7년 전에 화재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잿더미만 남아있는 제2공장이 있는데 이거 폴란드로 떠나신 거 알고 계십니까? 떠났다면 왜 말리지 않았고 우리 노동자 단체에서는 이걸 왜 붙잡지 않았고 왜 이걸 시민들에게 호소하지 않았는지 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금호타이어가 지난해 5월 17일 날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는 민주노총 본부장으로서의 바로 시민사회와 함께 더블스타가 먹튀 논란이 예상됐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상화 시민대책위를 바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로 그다음에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대통령실로 그다음에 정권기획위원회로 찾아다니면서 금호타이어 정상화를 위해서 더블스타가 먹튀를 하지 않기 위해서 금호타이어 본사와 함께 시민사회와 함께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총 물량 1년에 총 생산 1,600번 총 물량을 보장하고 총 고용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더블스타 금호타이어와 합의를 이끌어낸 장본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한평공장 이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화재 난 곳은 알겠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분이 넘은 것 같아요. 317만 시민 여러분, 지금 금호타이어는요, 폴란드에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현재 약 8,606억을 들여서 금호타이어가 짓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시장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원천 기술을 막는 입법화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강주은행이 강주에는 없습니다. 강주은행이 강주를 대표하는 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보수당의 모 후보가 지금 출마를 했는데요. 그 후보가 강주은행을 전라북도로 팔아넘겼습니다. 여러분, 이 큰 도시에 은행이 하나도 없는 이 실정에 저는 강주은행의 우리 노동자들께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그때 당시에 제가 찾아다니면서 수없는 말을 하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주인이 되든 간에 은행 직원으로서 근무만 하면 다 된다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왜 강주은행이 중요했냐?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조금 전에 모두 발언해서 우리 후보님께서 청년들이 전남 강주를 14,000명 떠났다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22년에 24,621명, 2025년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강주에서 6,369명이 떠났습니다. 좋은 열차를 타서 떠났죠. 호남홀대, 호남에 주소만 뒀다는 이유만으로도 도시로 떠나서 제대로 된 일자도 못 찾고 있는 우리 청년들 정말 가슴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이런 숫자 노름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진짜 행정의 달인, 행정가의 도시, 이걸 전남 강주 317만 시민들을 모시고 생활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입니다. 강주은행은 그렇다 치고 지금 금호 고속버스가 지하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신세계가 지금 재건축을 하고 건축을 하는데요.
아마 차고지는 전부 다 지하로 내려가고 지상에는 공원과 다른 시설들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단체는 입법과 국회가 하는 정치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이 불편함과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저는 노동법을 전공한 김광만으로서 부탁드리고 건의드립니다. 여러분, 금호버스 기사님께서 울분을 토하십니다. 신세계 그룹의 정영진이가 결제를 해줘야 월급을 받는 이 비참한 현실. 강주의 간문인 금호고속 터미널이 아시아에서 제일 아름답고 멋지게 지어졌다고 하는 이 우리 강주의 자존심이 지하로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강주 도심은 공동화돼 있고 전남은 소멸돼 갖고 있는데 지하로 들어간다고요? 제가 반드시 맡겠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돈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건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택시 공제조합이 지금 보니까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버스 택시당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이분들의 저녁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협동조합, 예. 택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 택시 회사 사주가 기사들에게 3천만 원과 5천만 원씩 버스 택시 한 대들을 판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 지금 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은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못다한 답변이 있으시면 다음 마무리 발언 시간을 활용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 주도권 토론에 이어 다시 공통 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합특별시가 되면 특별법에 따라 최대 20조 원의 재원이 확보됩니다. 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재원을 어느 분야에 우선 투입해야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구체적인 구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무소속 김광만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시간 1분입니다.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전남 강주를 일부 함께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소멸된 전남 강주와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보고 이건 통합을 반드시 해서 어떻게든지 전남 강주의 자존심을 지키고 도시의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수많은 대화와 토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우리 지역에 대형 병원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간호원 중심, 환자 편익 중심의 신축병원을 짓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다음 진행 시간에 자세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진보당의 이종욱 후보 차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어진 시간 1분입니다. 예, 20조 원은 시민이 주인입니다. 재정자립특별시, 복지특별시의 균형을 맞춰서 투자하겠습니다. 저는 시민배당 투자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투자와 복지의 비중안을 투자위원회에서 안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블록체인 기법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 시민 공동정부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야별로 배분을 하자면은 미래 첨단 산업의 50%, 공공돌봄공단 등 복지의 15%, 신생아 미래펀드의 10%, 농어촌 기후위기의 15%, 1시간 호남권 광역교통망 구축의 10% 순으로 배정을 하겠습니다. 타 후보는 투자의 80%를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첨단 산업 육성은 최대한 특별법을 활용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대학의 경쟁력 약화와 함께 청년 인재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립대 구조 개선과 대학 공공성 강화, 그리고
전남 국립의대 신설 등 이 여러 현안이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이고 또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진보당 이종욱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1분입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방대학은 구조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 성장 엔진으로 대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벚꽃이 피는 순으로 대학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지스트, 전남대, 조선대, 목포대, 보건대, 순천대는 지금 글로컬 대학과 라이스 산업으로 연계돼서 AI, 반도체,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산업으로 성장 엔진이 되게 만들겠습니다. 다른 대학은 특별법의 특성화대학 지정을 통해서 대학을 미래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하는 대학 체계로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특별법 336조에 보면은 대학의 연구, 교육, 산학 협력 기능이 지역 발전과 연계 확장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대학을 살릴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최대한 요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무소속 김광만 후보 차례입니다.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저는 접근을 좀 달리 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대학이 재정이 그렇게 힘들까요? 저는 대학이 스스로가, 특히 공립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하는 서울대학교의 5개를 각 지역에 만들겠다. 이것은 우선 차지해 두더라도 이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교를 한번 두고 보십시오. 대학이 온전히 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대학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렸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인프라는 지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마을이 다 초토화돼서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대학 인재 육성에 사용을 해야죠. 그런데 관리 감독이 됩니까? 이걸 구조적으로 국가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바로잡아 넣을 겁니다만은 그 구조에 맞춰서 시장이 되면 저도 함께 힘을 합쳐서 반드시 사립대가 재정적 자립도에서 안전한지 그 돈을 학생들이 쓰는지 체크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다시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이어갑니다. 역시 원만한 토론을 위해 질문 시간은 1분 이내로 또 상대 후보 답변 시간은 30초 이상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은 정해진 주제가 따로 없습니다. 이번에는 무소속 김광만 후보께 먼저 토론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네. 주어진 시간 6분입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상대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 때 제가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편의상 저희들이 크게 다툴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그 주제를 드리겠습니다. 택시 공영제를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현재 제가 이 선거에 출마해서 차를 버리고 택시를 타고 정말 많은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택시 기사님들을 만났습니다마는 택시 기사님들이 하루에 상납금이 얼마인 줄 아시고 계십니까? 예, 23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건 거의 비슷한데요. 현재 25만 원을 납부하고 있답니다. 35살 묵은 이종철이라는 젊은 청년이 장가도 못 가면서 밤이 없는, 아침이 없는 밤에 운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SPS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 이들에게 공공에서 관리를 해주고 그들 내에서 대표자를 뽑고 그리고 공공이 지원을 함으로써 개인 기업체에게 나갈 돈을 우리 택시 종사자들에게 돈을 지급함으로써 안전한 운전과 또 택시 요금 안전과 그다음에 제복에서부터 풍겨나온 태도, 여기서부터의 서비스가 공감이 되는 밝은 강주를 만들어 보고자 지금 택시 공영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물론 개인 택시 기사님들도 불만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은 유료로 저희들이 좀 보상을 해준다든지 또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그들과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송정리역 앞에 어느 한 택시 기사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하차하는 지역에 1m만 벗어나도 CCTV를 찍어서 그
벌가금을 약 10여만 원 이상을 내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장이 되면 곧바로 원만하게 교통이 흐를 수 있도록 사람을 배정하고 배치해서 서로 원활한 교통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함께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용주의 정치인의 공동체 육성에 따른 이 대한민국 전남 광주를 반드시 멋진 명품 도시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계실 때 우리가 마지막 기회라 생각을 하고 함께 노력을 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하는 공동체 주의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생활 안정권입니다. 34조 1항과 2항에는 1항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하고 있고 2항에는 복지 문제입니다. 지금 유료복지비 여러분 지금 다 지급받고 계시죠? 이게 바로 헌법 34조 2항의 근거를 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하고 계시는 각종 민생 생활 개선, 그다음에 지역 골목상권 환경 개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적극 공감하지요. 저는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청년 학생들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아는 후보입니다. 골목 상권에 들어가면은 뭐 두 집 가게 건너 한 집이 지금 폐업 상태입니다. 저는 이것은 결국은 지역의 일자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노동자들의 주머니가 든든해서 지역에서 소비하고 또 술도 한잔 하면서 골목 상권을 살려내야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를 알겠습니다. 얼마나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근본 본질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백화점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했고요. 그 백화점에서 근무를 한 13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롯데와 신세계가 광주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순기능이 있죠. 그런데 지금보다 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 광주에 또다시 모 시장이 광천동의 시민들에게 강제 집행을 해서 뺏었던 땅에 어떻게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는지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다가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사인 간의 거래 계약은 좋습니다. 말릴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걸 시의회 의원들과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저 신세계는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은행에서 30만 원짜리 땅을 주택 용지로 바꿔줬기 때문에 30만 원짜리 땅이 2천만 원이 돼버리니 그냥 공짜로 건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지금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엄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놈의 골목상권이에요. 아니, 신세계 아파트 짓고 신세계 백화점 증축하고 현대백화점 짓고 있는데 골목상권이 산다고요? 월산동, 영봉동, 광천동 일대가 모두 다 초토화돼가지고 공동화 현상이랑 지하철 2호선도 덮어버리는 이 상황에서 이게 지금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소리입니까? 정말 여러분 흥분해 죄송합니다만 이거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제가 시장이 되면 바로 다 검토해서 바로 잡아놓고 살기 좋은 광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진보당 이종우 후보께 이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주어진 시간 6분입니다. 예, 저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기부대 양해 방식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갈등과 우여곡절 속에서 지난해 12월 국방부, 기재부, 국토부, 중앙부처, 전남, 광주, 무안이 최종 이전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 군공항은 역사적으로 박정희 군사 쿠데타 이후 1966년에 사천 제1 전투 비행장을 현 군공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당시에 전라남도 도청이나 지역 주민들의 동의나 공청회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전을
국가 군사시설을 10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국가시설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거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부대 양해 방식이 아니라 국가 군사시설인 만큼 국가 주도, 국가 재정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 때 국가 재정으로 반드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강주에 오셔서 타운홀 미팅을 하셨습니다. 그때 전남도지사와 강주시장에게 질문을 던졌던 공통된 사항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대통령께 어떻게든 제 자장으로서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시장에 출마했다 보니 이 부분은 대통령님한테 건의할 드릴 사항입니다. 민간공항은 강주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하신 분들은요, 시간이 생명입니다. 아침에 KTX도 탈 수가 없습니다. 목포에서 오르면요, 자리가 없어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드립니다. 군공항의 문제입니다. 군공항. 그러니까 군공항 문제는 어쨌든 지금 지역 간의 갈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옮기기로 했으니까 이 예산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님이 계신 이래 군공항을 옮깁시다. 어떤 방법이든지 제가 시장이 되면 한편 쪽에 얘기를 해서 약속을 알겠습니다. 했으니까 그건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민간공항만큼은 한번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지 않냐 이걸 말씀드립니다. 후보님은 아까 대형 병원을 건립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광주는 지금 광주 의료원도 예타를 통과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은 반드시 광주에 필요합니다. 광주 시립의료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공의료원으로 건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에 취약한 공공의료 인프라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의료원이 유일하게 광주와 울산만 없습니다. 광역시도 중에. 그리고 광주에 있는 병상수 전체의 90%를 소규모 병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급병원과 중증 환자 치료 가능 병원도 동구와 남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남은 전남의 필수 의료 취약성이 이제 통합이 되면 특별시로 이전이 됩니다. 특히나 전남은 응급의료 취약지, 분만 취약지, 소아재활 의료 취약지, 전남 의료원의 기능이 지금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남의 의대 신설 관련해서는 순천과 목포대에 1캠퍼스 2의대 2병원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에는 2대학 2병원 2의대를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립의대 관련해서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동의합니다.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필요하면 짓는다. 그리고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시민이 돌아옵니다. 지금 상대 후보님께서는 전남북을 합쳐서 500만을 얘기하는데요. 전남 강주가 500만 시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청년들이 돌아오고 일자리를 만들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고객이 찾아오면은 문화관광 도시를 만들 겁니다. 자, 여기서 병원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병원 얘기입니다. 병원 얘기는 뭐냐? 여러분, 병원 클러스터는요, 조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인프라를 도성한 북구에 구례 곡성 쪽에 하나, 그 다음에 남부에 하나, 그 다음에 순천, 여수, 광양 쪽에 하나. 그런데 메인 병원이 전남 강주에 지금 여러분 응급실도 못 들어갑니다. 이거 옛날 60년대 병원이에요. 반드시 산수동 일대를 지금 부동산 투자하셔볼 것 같아서 오늘 지역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반드시 병원은 신축으로 해서 모든 기계를 현대화로 해가지고 서울로 갈 수 없도록 병원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통합돌봄법이 3월 27일 전면 실시됐습니다. 전남 광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22개 시군 중에 18개 시군이 지방 소멸 위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광주다운 통합돌봄도 돌봄 노동자의 직접 고용과 처우 개선이 아주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남시군의 통합돌봄 준비는 또한 격차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특별법 320조의 통합특별시를 돌봄특구로 지정해서 반드시 공공돌봄공단을 설립해서 지역의 전남 광주의 통돌봄 컨트롤타워를 만들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연설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후보들께 마무리 연설 시간 드리겠습니다. 혹여 토론 과정에서 미처 못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을 활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진보당 이종욱 후보의 마무리 연설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320만 전남 광주 특별시민 여러분, 지방자치 30년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광주가 분리된 지 40년 다시 통합입니다. 전남 광주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통합의 의미가 없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30년 민주당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저는 지난 영산포 장유세장을 갔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호남의 양날개 정치를 말씀드렸습니다. 80이 훨씬 넘어 보이는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번에는 당선될 사람이 아니라 당선돼야 할 사람을 찍겠다. 너무 염려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보당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시민들과 호흡하고 있습니다. 민생정치, 생활정치, 진보정치로 시민들의 삶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진보당에 한 표를 주십시오. 민주당과 견제와 협력의 정치로 전남 광주 특별시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진보당에 투자하십시오.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무소속 김광만 후보 마무리 연설입니다. 주어진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토론 잘 보셨습니까? 드릴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구석구석 찾아가 뵙고 자세한 말씀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말씀드린 공약 내용들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이 지금 6.3 지방선거의 통합의 핵심입니다. 기호 7번 김광만,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설탕가 밀가루가 코스피 8천 시대를 만든 법률 전공자, 헌법 공부를 많이 했던 전공자, 경제학 전공자, 조직학 전공자, 대학에서 학생들과 교수와 연구를 하면서 대통령 정책에 뒷받침을 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상황 분석 능력입니다. 이 상황의 구조를, 시스템을, 환경을 어떻게 바꿔주고 거기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과제를 집어넣을 것인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장날 다 가서 만나보신 어머니, 아버지들, 2만 원어치 팔아가지고 8천원짜리 밥도 못 먹는 우리 어머니들, 물로 배채우는 어머니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정식미라도 책임지겠습니다. 낮에는 대통령, 밤에는 성남시장이 돼서 반드시 대통령을 모시고 광주를 글로벌 경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들의 마무리 연설을 끝으로 이 광주광역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마칩니다. 오는 6월 3일이죠. 이 새로운 출발점이 될 지역의 미래를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된 토론회는 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